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이재명 정권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 두 후보의 양강구도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안철수 의원도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함께 본경선에 진출하지만 누가 대놓고 선거관리에 장난을 치지 않는 한 조경태, 안철수가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이번 당대표 선거는 지난 6.3 조기 대선 국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그의 무난한 낙승이 예상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후인 지난 2017년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씨가 불과 24%대의 득표를 하고도 다음 당대표에 무난히 당선된 점을 상기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변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홍준표보다 훨씬 높은 41%대의 만만치 않은 득표를 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의 정치적 무게감, 특히 비록 당선은 되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선전을 한 후보의 무게감은 생각보다도 더 큰 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약 보름 정도 남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 판세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꾸준히 정체 또는 하락세인 반면 장동혁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선거 전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에게 보도해드렸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향 지지층에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이제 불과 7.6%포인트, 그러니까 두 자릿수도 안 되는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지난 대선에서의 선전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판세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어 제3자적 입장에서 선거전 자체가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변수들이 작용해서 지금 장동혁 후보의 돌풍과 김문수 후보의 정체 또는 하락세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장동혁 후보가 선전하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층 등 한국의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의 현재 정치적 요구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인권 탄압 논란이 확산될 정도의 참혹한 고초를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대의식과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정권 출범에 결과적으로 부역했으면서도 소위 극우몰이를 하고 있는 한동훈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를 강조한 것이 지난 탄핵 정변과 대선 과정에서 한국 우파, 한국 보수의 괴멸을 막았던 장외 자유시민애국 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의 대약진은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 윤희숙 등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 반란 세력의 극우몰이 광풍을 잠재우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자유우파 지지층 사이에서 장동혁 후보 지지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김문수 후보도 최근 종전보다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탄핵 찬성 반란 세력들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장동혁 후보의 역할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일각에서는 과거 장동혁과 한동훈의 밀접한 관계나 장동혁이 사무총장을 맡았던 4.10 총선 공천 실패 등을 상기시키면서 장동혁 돌풍에 제동을 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장동혁이 한동훈과 결정적으로 갈라섰고 탄핵 정변 과정에서도 장동혁이 누구보다 앞서 탄핵 반대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4.10 총선 당시 도태우 장해찬 후보에 대한 공천
번복과 관련해서 그 당시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 점, 이와 함께 소위 낡은 언론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힌 점 등이 과거 장동혁의 행각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상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왜 대선 때 그 41%대의 상당한 지지율을 까먹으면서 당초 예상됐던 당대표 선거 압승 구도가 흔들리게 됐을까요? 이는 장동혁 후보 지지율이 급등한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 잇따라 패착을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 공개적으로 계엄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는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탄핵 반대에 이어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많은 자유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다소 달라지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장동혁 후보와 비교해서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고 자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나 연대의식을 보여주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면회 문제와 관련해서 장동혁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면 최대한 빨리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바로 윤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밝힌 반면 김문수 후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선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의 거의 공공의 적이 된 한동훈, 이준석과 같이 가겠다고 김문수 후보가 밝힌 것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재명 정권에 대항하고 좌익 세력이 밀어붙일 개헌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이 필요하고 장외에서도 이른바 뺄셈 정치보다는 덧셈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동훈, 이준석이 보여온 배신의 행태에 대해 이를 갈고 있는 많은 자유시민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인권 탄압 문제를 보면서 더욱더 한동훈, 이준석 같은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자유시민들은 한동훈, 이준석과 연대하는 것은 명백히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하면서 김문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굳이 김문수 후보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면서 점수를 까먹은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대선 후 급락한 데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및 척결 의지가 희박하다는 인상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관한 입장은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심각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동혁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6.3 대선에 직접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대선 후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모호한 입장, 심지어 상당히 부정선거 의혹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저게 우리가 알고 있던 김문수가 맞았나, 이런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선 직후 많은 국민이 이재명의 당선에 울분을 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던 시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태연하게 철봉을 하는 모습이 정무감각 없는 측근에 의해 공개된 것도 악재로 보입니다. 현재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나돌고 있는 김승복, 김철봉이라는 비꼬는 말의 여파는 생각보다도 크다는 점을 김문수 후보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김문수, 장동혁 두 유력 당대표 후보는 어제 민중기 특검팀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윤 대통령 부상 사태와 관련해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강제 구인하려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쳐서 구치소원의 의무실에 입원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잔인하게 강제력을 동원함으로써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과 무리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이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정치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넘어 고문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특검은 부상 우려가 있어 체포집행을 중단했다고 브리핑했으나 오히려 부상을 은폐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인권 침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진술 거부권이 보장된 이상 진술을 강요하기 위해 이토록 무리할 필요는 없다. 피의자라면 그동안 수집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하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에 불과하다면 이럴 이유가 더더욱 없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국면마다 정치특검의 무리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면서 인권마저 짓밟는 정치특검의 망나니 칼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8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대표에 누가 선출될까요? 적어도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평가가 엇갈리긴 하겠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반란자 세력인 조경태, 안철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한동훈과 같다,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와 같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는데 그건 냉정하게 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파 유튜브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김문수 후보보다 지금 훨씬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오랜 당원이나 우파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이재명 독재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 무게감이 있고 또 대선 후보라는 그것도 41%대의 만만찮은 지지율을 보였던 아주 유력한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대여투쟁에 좀 더 나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동혁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직 이 시점까지는 전체 여론조사상에서는 장동혁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접전 양상으로 당대표 선거전이 전개되면서 앞으로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당대표 선거전의 양상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